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넘어섰는데도 시장은 3분기 실적에 확신이 생기지 않나 봅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의 비야디는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 탑3를 다시 넘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2분기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치열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테슬라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목할 만한 건 순이익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그렇죠.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순이익이 네. 지난해 대비 약 한 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총 매출액도 지난해 대비 47%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거는 대체 그러면 1분기와 2분기에 몇 대를 팔았느냐. 예. 이걸 다 봤더니 대략 한 88만 대 정도를 팔아서 전년 대비 좀 괜찮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예. 테슬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해보니 예. 그렇게 좀 낙관적이진 않구나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요 5% 정도 급락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움직인 걸까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9.6%로 5%포인트 하락했다. 이게 이제 주요 이유로 보는 건데 쉽게 보면 이제 차는 많이 팔았는데 예. 돈은 많이 남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남길 것이냐를 고민을 할 겁니다. 그걸 이제 지난번 대의에서 물어봤죠. 앨런 머스크에게. 대체 하반기에도 이익을 좀 희생시킬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최고 경영자가 어쩔 수 없다. 그래요? 네, 하반기에도 우리는 마진을 희생하는 쪽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겠다. 어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올해 원래 목표가 이제 180만 대입니다. 테슬라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이미 88만 대를 팔았으니까 48.8%는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51.2%가 남잖아요. 이게 지금 하반기에 달성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을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잠깐 위축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것도 실제 감지가 좀 되거든요. 예. 3분기 생산이 감소할 거라는 이런 심리가 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테슬라 시각에서도 전기차 전쟁은 점점 격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격화되는 상황에서 빨리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출시하려면 생산 라인도 조금 바꿔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공장을 물색하고 설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존 공장에서 홀류 생산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그 설비를 별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공장 가동을 잠깐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생산 목표 도달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이버 트럭이 분명 호재이긴 한데 완벽하게 소비자들의 주문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사이버 트럭인 거죠. 네네. 1호 생산차가 이렇게 나와서 공개가 됐죠. 공개를 했는데 실제 대량 생산을 하는 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죠. 이게 조금 뭐 투자 심리도 더 위축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도 무언가 제조물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제조물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잘 팔려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기능을 넣거나 빼거나 지금 그렇게 쭉 해왔단 말이죠.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면 가격을 비싸게 받고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면 선호할 만한 기능을 넣어서 좀 더 팔고 이런 전략을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새로 이제 투입하는 이 사이버 트럭이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 150만 대 정도가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약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약에서 끝나고 구매자는 뭐 그중에 한 50만 대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취소한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만 정작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델 Y 후륜 구동 모델 이게 지금 뭐 사전 대기가 지금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단 반응이 좋은데 이게 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죠?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하는 리튬 그 인산철 배터리를 저가에 탑재해서 한국에 가져온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테슬라가 그 중국산 전기차를 한국에 가져왔느냐?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테슬라는 초창기에 전기차를 보급할 때 비싼 차부터 비싸게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점점 보급화 시장에 가고 싶은 거죠. 예. 근데 보급화 시장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추격하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전기차를 막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더 많은 생산 물량을 판매할 시장을 확보하려면 예, 예. 결국은 보급화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가격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격이 중요해질 때 기존에 미국에서 쓰고 있는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일본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NCM 계열의 배터리를 고가에 쓰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판매가 생각보다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토종 기업들이 엄청나게 가격 경쟁으로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 예. 과거처럼 중국에서 테슬라가 만들면 파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공장은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중국에 못 파는 물량을 이제 한국이라도 갖고 와서 팔면 보조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거고 예,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적중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산이라도 사겠다라고 해서 줄을 서고 있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이 독일 공장을 2배 증설을 그렇죠.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발주자들하고 거리를 넓히려는 전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목표는 2030년에 2천만 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 대략 한 8,500만 대가 돼요. 예. 8,500만 대까지 올라오는데 약 한 1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게 1억 대, 1억 1천만 대, 1억 2천만 대 갈 거냐라고 예, 예. 하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럼 많이 가봐야 한 9천만 대 정도 간다고 치면 그중에 2천만 대를 테슬라가 2030년에 가져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걸 달성하려면 엄청나게 빨리 공장을 짓고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돼요. 지금 2030년까지 6년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짧은 그러네요. 시간에 2천만 대를 달성하려면 계속 공장 짓고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 공장을 2배 증설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예. 중국의 추격이 무서운 상황에서 또 테슬라도 더 긴장을 할 테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 현대기아차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월까지 그 S&P 리서치에 따르면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1위고 현대차 기아가 이제 4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대비 3.6% 포인트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동화 속도를 열심히 내서 어차피 언젠가는 100% 전동화가 된다라는 미래적인 관점 하에 예, 예. 빨리 바꾸는 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생산 전환은 빨리 되고 있으나 시장의 수요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테슬라만큼은 못 가더라도 테슬라의 시장을 빨리 뺏어올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제품의 다변화입니다. 전기차 내에서도 다변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전기차 면에서? 내에서 예. 고급차를 원하는 수요가 있고 아하. 그냥 바퀴만 달려서 굴러가기만 하면 돼라고 예. 하는 저가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예. 그 라인업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발표한 신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좀 현대차에서는 좀 뭐 차원이 다른 차라는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전기차가 기아 EV9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EV9은 정확하게 프리미엄 SUV로 포커싱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의 다양한 소비치를 다 만족을 시켜주려면 중저가 차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형태적으로 SUV에 고급차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 예. 일단은 기존의 EV6라든가 니로라든가 중저가 차를 내놨으면 이제는 고급차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100% 전동화가 되는 겁니다. 고급 브랜드를 가지고 고급차 시장에 진출해서 예. 거기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테슬라와 어깨를 견주고 보급형 시장은 끊임없이 다양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2030년까지 그들이 목표로 하는 예. 300만 대, 350만 대 그 수준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예.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한 게 충전기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충전기 시장 상황은 지금 어때요? 충전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완속 충전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예. 나오는 논란은 급속 충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급속은 원래 표준이 정해졌었어요. 초반에 난립을 하다가 지역별로 미국은 DC 콤보 1이라고 해서 우리랑 똑같은 규격을 선택을 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CCS2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다른 걸 선택을 했던 거고 중국은 원래대로 중국의 방식이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전기 자동차를 후발주자들이 만들어내면서 고민이 이제 이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막상 시장에 출시를 했더니 소비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아니 당신들의 전기차가 좋긴 한데 내가 충전을 어디서 해야 되지? 많이 깔아놨습니다라고 했더니 미국 내에도 충전기가 한 24만 개가 보급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막상 내가 쓰려고 했더니 별로 없던데 그곳에 갔더니 테슬라 충전기가 많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GM이 먼저 테슬라에게 충전기 좀 씁시다 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예. 테슬라는 가만히 있는데 어차피 전기를 만들어서 충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기 사용자에게 되파는 전력 유통 사업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용자가 많으면 좋죠. 예. 그 사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위치 선점을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뭐 화면에 보면은 네. 테슬라만의 전용 충전 방식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전기 자동차 충전의 표준은 원래는 CCS1인데 테슬라가 좋은 위치에 예. 워낙 많은 급속 충전기를 깔아놨으니 후발주자들이 그 충전기를 좀 같이 쓰게 합시다라고 해서 GM부터 다 따라가니까 이게 표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미국의 켄터키주는 예.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아예.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 방식을 쫓아가는 곳이 현대차를 지금 배제하고 예. 그 포드나 뭐 GM, 뭐 스웨덴의 볼보, 일본의 닛산 네.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팔 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는 아직 채용하지 않는 상황. 아직 채용하지 않았는데 예. 모든 분위기가 이러면 갈 수밖에 없을까요? 소비자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전기차 사면 테슬라 충전기도 쓸 수 있는데 왜 현대차 사면 못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이 테슬라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제 충전기를 꽂으면 단순히 전기만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점도 있다면서요. 우려되는 게 아니라 테슬라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MC께서 예. 미국에서 전기차를 운행을 하는데 현대차 걸 샀는데 전기차는 충전기는 테슬라 걸 이용한다. 그럼 테슬라가 그냥 충전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죠. 네, 자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그런 걸 다 데이터를 요구할 그 겁니다. 앱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앱을 쓰다 보면 예.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충전하게 되는 이 충전 데이터가 테슬라가 갖고 있게 되죠. 그럼 이 그렇죠. 사람의 운행 패턴을 알게 돼요. 예. 현대차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그렇죠. 걱정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운행 예. 패턴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새 모델이 나왔을 때 그거 타지 말고 우리 거 있으니까 우리 거 타시죠. 이렇게 갈아탈 수 얼마든지 가망 고객을 발굴해낸 창구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어허. 이 충전기 시장에 뭐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 뭐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충전기는 크게 충전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예. 충전기를 만드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전기를 만드는 쪽에 이제 진출을 막 대형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기존에 충전을 해주는 인프라 사업은 이제 주로 중소기업들의 영역이었다가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 하나둘씩 M&A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충전기라는 게 내연기관의 자동차로 따지면 주유소 같은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들어와서 대형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초기에는 시장이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 가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눈치 보고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중소기업의 영역, 스타트업들의 영역으로 남겨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둘씩 인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최근에 보면 LG전자도 충전기를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겠다. 예. 앞으로 충전기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끊임없이.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서 정한 법이 뭐냐면 흥미로운 건데 유럽은 전체 대륙이 이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요 도로마다 60km마다 급속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그리고 120km마다 수소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이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이제 지금 정부가 향후에 100만 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이 충전기를 만들어 파는 것도 엄청난 주요 시장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비아디 여기 이제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기업의 좀 가장 뭐 위기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경쟁사들이 테슬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지위를 비아디가 끊임없이 넘보고 지금 역시 뭐 넘었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 구조가 똑같아요. 테슬라도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지 않고 공급은 받지만 거의 배터리를 만든다고
보는 게 거의 과언이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만든 배터리 가지고 ESS 사업도 하고 뭐 전기 자동차 만들어서 충전 사업도 하고 두루두루 하는 건데 BYD도 똑같이 셀 만들어 팔고요. 그다음에 샤시 만들어 팝니다. 샤시 만들어 판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필요한 곳에 자동차 만들지 말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뼈대를 팔게. 배터리 같이 묶어서 이런 사업도 하고요. 본인들이 직접 완성차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를 사오는데 100원 불렀을 때 내가 직접 만들잖아. 샤시를 사와야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들잖아. 자동차를 누구한테 팔 때 마진을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좋아서 지금 상당히 가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이제 배터리 쪽인데요. 지금 우리는 배터리가 다 양분돼 있잖아요. 삼원계 배터리와 리튬 인산철 배터리, 예, 저가 예. 배터리와 고가 배터리. 중국이 주력하는 거, 한국이 주력하는 거. 지금 중국 내에서는 그 중간급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자동차와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으면 이제 750만 원짜리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예 망간 계열의 망간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알루미늄과 아연을 좀 섞은 이런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아예 LFP보다 더 저가 그 저가의 배터리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완전히 극 초저가에서 예. 극 최대가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고. 예, 예. 그래서 우리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게 바로 그런 중국의 다양한 배터리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우리도 예.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예. 판단한 거죠. 이렇게 각국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사실은 전환 속도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뉴스 보면 배터리 전기차가 약간 주춤한 거 아니냐.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에 밀렸다. 그 원래 하이브리드 판매 숫자를 전기차가 아직 못 따라가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건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배터리 전기차는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 환경 규제는 계속 강하게 들어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도 속도가 조금 늦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전환 속도를 더 높이는 것이 미래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글로벌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